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초등학교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 등하교 시에 주의하실 점 몇 가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등교할 때 주의하실 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냐에 따라서 등교 시간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찍 시작하는 학교들은 7시 50분 정도부터 시작하는 학교들도 봤고요. 늦게 시작하는 학교들은 9시에서 9시 10분 이렇게 늦은 학교들도 봤는데요.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 출근 시간도 아이들 등교 시간만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출근 시간이 8시, 우리 아이 등교 시간은 9시. 그래서 8시 반까지 내가 우리 아이를 학교에 드롭업 해주고 나는 일에 가면 안 돼요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캐나다 학교들은 벨이 땡땡땡 하고 울릴 때까지 아이들을 교문 안에 들여다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법적으로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캐나다에는 겨울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아이가 춥잖아요. 그럴 수 없죠. 밖에 혼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맞춰서 한 5분 정도 일찍 9시에 벨이 울린다 그러면 8시 50분이나 55분쯤에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맞춰서 학교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캐나다 학교는 교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반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학교 교문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창고로 들어가는 문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멋없이 그냥 문만, 깡통 문만 떵 하니 있거든요. 안에도 쳐다볼 수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문들 보시면 이게 교실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 하교할 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하교할 때 제가 경험을 했던 거는 노스 웨스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랑 노스 이스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랑 하교하는 수순이 좀 달랐거든요. 먼저 이제 노스 웨스트 지역의 학교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등교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벨이 빵 울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하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선생님이 슈퍼비전을 조금 더 심하게 하세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잘 가네 이 정도로 이제 하시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교문 밖으로 나와서 이 아이는 우리 반 아이가 이 아이는 이제 엄마께서 픽업을 하시고 이 아이는 고모께서 픽업을 하시고 이제 선생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서 잘 픽업을 받아서 간다. 이제 이것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노스 이스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비전이 조금 더 심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플라스틱 그 판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 판에 뭐가 적혀 있냐면 아이들 이름이랑 아이들이 픽업을 받아도 될 사람의 그 이름이나 relationship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빗은 grandma 아니면 mom, 엄마가 픽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엉클이 온다 그러면은 엉클은 데이빗 픽업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designated person이 픽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오피스로 전화를 해서 오늘은 엉클이 데이빗을 픽업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담임 선생님께 노트를 드려서 엉클이 데이빗을 픽업할 거예요.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과 후에 이제 벨 딱 울리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벽 쪽에 아이들을 한 줄로 쭉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엄마가 왔다, 우리 아빠가 왔다 이제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선생님한테 와서 I see my mom 하고 이제 하이파이브 같은 거를 해주면 선생님이 여기 체크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이는 아빠가 픽업을 했음, 이 아이는 엄마가 픽업을 했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스 웨스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하진 않지만요. 원래 픽업을 하시던 분이 아니라 만약에 친구 엄마가 우리 아이를 데려갈 거다 하시면 선생님께 노트를 주시거나 오피스에 전화를 해서 말씀드리는 식으로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노스 웨스트도 똑같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뭐 6학년까지도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인디비주얼리 체크하고 선생님이 방과 후마다 나가서 아이가 잘 픽업이 되나 계속 슈퍼바이즈를 하고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에 선생님이 방과 후에 늦게 오는 어머님, 아버님 분들은 거의 뭐 20분씩 막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은 굉장히 업무에 차질을 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방과 후에 슈퍼비전하고 아이들 이게 인도 지도하고 하는 것은 5분, 10분 가량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끝날 수 있도록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빨리 오셔서 아이들을 픽업하실 수 있도록. 나는 차에 있고 우리 아이가 내 차로 오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아마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말씀을 나눠 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 아이가 픽업을 받는구나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라거나 이제 오피스에 말씀을 해놓으시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안전합니다. 내가 이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방과 후에 정말 모두가 이 전교생이 모두가 픽업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할머님이든 이제 픽업을 하러 오니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파킹 스팟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뭐 한 블럭이라도 떨어진 곳에 파킹하시고 아이들을 데려가시면 조금 더 편해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등하교 시에 주의하실 점 한번 알아봤는데요. 캐나다 학교는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라거나 끝나는 시간, 요 시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등교 시간, 하교 시간 꼭 지켜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이 이제 10분, 20분 먼저 아니면은 늦게 이런 말이 아니라 딱 정시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편이 좋고요.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게 못했을 시에는 모든 프로세스가 약간 오피스로 우리 아이를 픽업하러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오피스에서 우리 아이가 나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가 되니까요. 우리 아이 안 보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피스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